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재산 상속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압축적 근대성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라는 주제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형성 과정과 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압축적 근대성이라는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압축적 근대성은 서구 사회에서 수세기에 걸쳐 일어난 산업화, 도시화, 민주화, 교육 확산, 출산율 저하 등의 근대적 전환 과정을 한국 사회는 불과 몇십 년 사이에 겪었다는 의미를 지닌 사회학적 개념입니다. 이는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변화를 동반한 급속한 사회구조 재편을 의미하며 그만큼 사회 구성원에게는 적응과 재구성의 압박이 컸던 특징을 가집니다. 이 개념은 한국 사회학자 장경섭에 의해 구체적으로 한국 가족에 적용되어 논의되었습니다. 장경섭은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과 산업화, 가족계획 정책 등이 결합하면서 핵가족 중심의 가족 구조가 제도적으로 강화되었다고 분석합니다. 그는 또한 한국적 근대화가 개인화보다는 가족주의의 재편을 동반했으며 이에 따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형성되고 확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서구의 근대가 핵가족화를 통해 개인주의를 촉진했다면 한국은 오히려 가족을 근대화의 전략적 단위로 삼음으로써 가족주의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경로를 밟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은 단순한 사적 관계가 아니라 국가 정책의 실현 주체이자 도덕적 책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이로 인해 가족 내 성별 분업 구조와 세대 간 위계 질서가 오히려 제도적으로 재확인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장경섭의 논의는 압축적 근대성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간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그 가운데 등장한 개념이 바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는 핵가족, 즉 이성의 부부와 그들의 친생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가족 형태로 간주하는 사회적 관념을 말합니다. 이 이데올로기는 단순한 사회 인식이 아니라 제도와 정책,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재생산되며 비정상 가족을 배제하거나 주변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부터 1980년대 개발 독재 정권은 가족 계획과 여성의 모성 역할을 강조하며 가족을 인구 관리와 산업 동원의 기초 단위로 삼았습니다. 이는 여성이 자율적 개인이라기보다는 어머니로서, 주부로서 기능하도록 유도한 것이며 가족은 곧 국가의 기초 단위라는 인식이 강화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교과서, 방송, 법률, 정책 문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가족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서는 이성의 부부 중심의 친족 관계를 중심으로 한 가족 개념이 강조되었습니다. 반면 미혼모 가족, 한부모 가족, 1인 가구, 동성 커플 등은 비정상으로 취급되며 제도적 차별과 사회적 낙인을 겪게 됩니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단지 구성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과 위계에 대한 규범을 포함합니다. 남성은 생계 부양자, 여성은 돌봄 제공자라는 성별 분업 구조가 정상으로 간주되었고 자녀는 효를 실천하며 가족에 순응해야 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구조는 유교적 가부장제와 결합해 가족 내 위계 질서를 재생산하였습니다.
정상가족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뿌리 깊습니다. 미혼모는 책임 없는 여성이라는 편견에 시달렸고, 미혼모 자녀는 혼외 자식이라는 낙인 아래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웠습니다. 혈연중심주의가 강한 사회 분위기에서 입양 자녀는 종종 진짜 가족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마주했고, 입양 부모 역시 정서적, 제도적 부담을 겪었습니다. 한부모 가족은 완전하지 않은 가족으로 취급되며 공적 지원이 부족하고 사회적 배려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70년에서 1990년대 한국은 해외 입양 국가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입양 아동이 서구로 보내졌습니다. 이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속에서 국내 입양이 꺼려지고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는 일이 불가능한 사회 구조와 낙인 등의 환경이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해외 입양은 한국의 가족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의 한계를 드러낸 상징적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1990년대 이후 급속한 가족의 해체와 다양화를 경험합니다. 비혼, 이혼, 재혼, 1인 가구의 증가는 가족의 정의와 기능에 대해 근본적인 재논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틀로 인식되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제도 개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가정기본법의 명칭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꾸려는 움직임과 다양한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생활동반자법 제정 논의 등이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또 방송과 영화 등 대중문화에서도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면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압축적 근대성이라는 구조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정상가족 중심주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적 유교적 가족주의가 온전히 해체되기보다는 오히려 핵가족 담론에 융합되며 새로운 형태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가족 구조는 효와 부양 책임, 혈연 중심주의를 강조하며 국가의 복지 기능을 가족에게 떠맡긴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정서적, 도덕적 구조가 제도적 가족 규범과 결합되어 비정상 가족에 대한 배제와 낙인을 제도적으로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압축적 근대성과 가족주의의 결합은 한국 특유의 강한 친족 중심적 문화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내면화를 촉진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제는 돌봄과 관계 중심의 가족 정의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북의 직계가족의 이상과 현실이라는 주제로 북의 직계가족의 형성, 종손과 종부의 삶, 재산 상속, 압축적 근대성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8번째 강의에서는 중년과 노년의 삶이라는 주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미혼모의 탄생을 쓴 저자 권희정 박사님을 모시고 북의 직계가족의 이상과 현실이라는 주제와 연결하여 미혼모의 탄생에서 다룬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